외교부 정책기획관, 국립외교원 교수를 지내시고 현재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으로 계십니다. 또 방송이 많은 패널로서 활동하고 계십니다. 오늘은 우리들이 잘 알고 있는 미사일 방어체계인 사드와 대중 외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실 텐데, 우리들을 대상으로 말씀을 하신 게 아니고 우리가 신 박사님을 모신다니까 청년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로 좀 해달라는 요청이 있어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촬영을 하는데, 우리가 촬영한 내용을 신 박사님 강연 내용을 전부 청년들이 볼 수 있도록 뿌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강연 내용이 그렇게 된다는 걸 양해해 주시고 경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신범철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모임을 개최해 주신 데 대해서 앞심어 해온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평소 존경하던 박정수 장군님, 김재창 장군님, 이석북 장군님, 여기서 이렇게 뵙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렇게 선배님들께서 이렇게 잘 이끌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어받고, 또 이제 저도 50이 넘었기 때문에 다음 세대를 양성해서 계속해서 대한민국의 튼튼한 안보를 지지하는 많은 국민들을 만들어 이어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렇게 오늘 다시 한번 앞심모 측에 감사드립니다. 사드 이야기를 제가 부탁을 받았어요. 사실 이번 대선 토론에서 방송을 많이 지켜보셨겠지만 말도 안 되는 주장들이 막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사드라고 생각합니다. 2016년에 그때는 주한미군이 사드를 들여올 당시 한국 사회에 괴담이 횡행했어요. 그 성주에 사드 배치하면 성주 분들 엄청나게 피해보고 성주 참외 다 말라 비틀어진다. 지금 몇 년 지났죠? 벌써 6년 지났어요. 6년. 성주 참외 계속 잘 나오더라고요. 작년 여름에 저도 먹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당시에도 보면 미국에서 미국 정부에서 사드 레이더 같은 거를 설명하면서 특정 거리, 그러니까 부대 내에서 60m가 기본이었고 그 이상을 갖다가 확보하면 인체에 유해하지 않다 하는 보고서의 내용도 있었는데, 그걸 가지고 억지 주장한 거예요. 마치 2007년에 광우병 사태 났던 거하고 똑같은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2008년이죠. 아무튼 그래서 사드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드리고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이 문제를 바라봐야 되는가에 대해서 추가적인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드는 이미 언론 지상을 통해서 다 아시고 계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미사일 방어를 함에 있어서 적어도 패트리엇 미사일이라든가 우리가 개발한 엠셈 같은 경우는요, 한 15km에서 40km 정도의 고도에서 북한의 미사일을 막습니다. 그리고 그거보다 약간 높은 40에서 60km를 우리가 개발하고 있는 LSAM으로 막으려고 하고 있는 것이고, 이 LSAM이라는 미사일 방어 체계는 아직 개발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현재 주한미군이 배치한 사드는 40에서 150km 위의 상공에서 커버를 하는 거고, 또 우리는 갖고 있지 않지만 미국이 갖고 있는 해상 기반입니다. 그래서 SM-3 같은 경우에는 상공 500km까지, 새로 개발되는 거는 1000km 이상까지 커버를 하는 거예요. 그거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용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럼 한반도에 북한이 어떠한 핵미사일로 공격을 해올 것인가 하는 문제를 먼저 봐야 되잖아요. 최근에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다양한 미사일이 저고도로 날아오는 그런 미사일 실험을 하고 있어요. 그런 것들은 서울 인근에 올 때 40km보다 낮게 날아올 수가 있고, 그렇다면 우리가 기존의 패트리엇 미사일이나 엠셈으로 막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북한이 예전에부터 갖고 있었던 노동미사일이나 스커드 미사일을 갖다가 우리가 낮은 저고도 방어체계가 잘 돼 있으면 북한이 저고도로 날려보내겠습니까? 전쟁은 창과 방패의 게임인데 우리가 저고도가 잘 돼 있으면 북한이 저고도로 날려보내지 않죠. 그럼 북한이 고고도로 쏘는 거예요. 그래서 스커드나 노동미사일을 고각 발사를 하면 나중에
그 속도를 우리 저고도에서 잡지를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걸 방어하기 위해서 사드가 필요한 겁니다. 자, 여기에서 특정 정치 세력에서는 사드가 필요 없다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얼마나 거짓말인지 말씀을 드릴게요. 주한미군이 사드를 갖다 놨잖아요. 그런데 특정 진영에서 저고도로 날아오는 미사일을 막는데 사드가 소용없기 때문에 사드가 필요 없다면 그건 주한미군에게도 필요가 없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 얘기는 안 해요. 더군다나 그 진영 측에서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요, 우리가 LSAM을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LSAM으로 커버하면 된다고 이야기하고 사드는 필요 없다고 해요. 근데 LSAM은요, 궁극적으로는 사드를 지향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술력이 모자라서 40에서 150km까지 가는 걸 한 번에 개발하기 어려우니까 중간 단계로 40에서 60까지 하고 2030년대 LSAM2를 개발해서 100km 이상을 개발하자. 그게 우리 분당국이에요. 그러면은 LSAM을 하겠다는 사람들도 사드가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사드는 필요 없다고 해요. 그러니까 거짓말이라는 거죠. 자, 사드 괴담 레이더 문제, 아까 레이더 전자파 말씀드렸는데요.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요, 괌에 배치된 걸 보면 거기는 또 산이 아니잖아요. 지상에 그냥 배치되어 있어요. 그리고 레이더에 이렇게 추적 각도는 한 6도 정도를 위로 해서 하늘을 향해요. 왜냐하면 하늘을 잡아야 되는 거니까. 한국 성주 같은 경우에는요, 산 위에 있어요. 거기서도 한 6도 정도는 하늘을 바라보고 있을 거예요. 따라서 그 전자파 아래 지역은 더더군다나 피해가 없을 수밖에 없는 건데 그걸 자꾸 괴담을 만들어서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미 성주를 포함해서 세계 7곳에서 사드를 미국이 운영 중이에요. 지난 몇 년간 거기에서 문제됐다는 보고서를 본 적이 없어요. 피해가 발생했으면 미국은 당연히 그것에 대해서 보고를 했을 것이고 대한민국의 좌파 운동가들이 그걸 가만히 놔뒀겠습니까? 없잖아요. 5년 이상 없었다는 거는요, 안정성이 입증됐다고 봐야 돼요. 거기에다가 우리 LSAM도 개발이 완료돼서 사드 수준으로 가면 레이더 전자파는 비슷하겠죠. 결국 미사일을 추적하기 위해서 레이더에서 빔을 쏘는 건데 그 정도 고출력이면 비슷할 수밖에 없어요. 지금 우리의 레이더는요, L밴드예요. 그린파인 레이더가. 그러니까 주파수가 약간 낮아요. 사드는 X밴드고. 그렇기 때문에 사드가 출력이 강한데 왜 출력이 강하냐? 그만큼 기술력이 좋고 정밀하게 표적을 식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가 개발하고 있다는 LSAM도 사드 수준으로 성능이 업그레이드 되면 레이더 전자파는 똑같은 거예요. 민주당이 개발하려면 친환경 전자파라도 나옵니까?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마치 LSAM은 그런 거 전혀 없는 것처럼 이야기하고 사드는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거죠. 국민들께 솔직히 이야기하고 합리적인 판단의 기준을 제시해야 되는데 진실을 숨겨요. 그러면서 자신들의 정치적 이익을 추구하는 것 같아서 전문가의 입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중국 이야기, 또 점심 식사 하셔야 되니까 짧게 마무리 지으면, 중국 이야기는 2016년에 중국이 상당히 한국을 압박했죠. 공식적으로 중국은 한국에 대해서 경제 제재를 한 적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거짓말이죠. 단체 관광객 못 오게 했고, 비공식적으로 롯데마트가 결국 문을 닫게 됐고 여러 가지 기업의 불이익이 발생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사드 보복 이후에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 구조가 바뀌었어요. 뭐가 바뀌었냐? 중국 관광객 지금 못 와요. 중국 정부가 보내고 싶어도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안 받죠. 그렇기 때문에 관광 부분에 있어서 충격은 발생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한중 간 협력이 고도화되면서 우리가 중국에 주로 수출하는 품목이요, 2016년과 2021년이 확 바뀌었어요.
상위 20개 품목에서요, 2016년만 해도 첨단 기술이 차지하는 비중이 지금보다 낮아요. 그런데 지금은요, 상위 20개를 해도 그 중에 상위 10개 품목에 첨단 기술 쪽이 다 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한중 간 공급망 협력으로 인해서 한국의 반도체라든가 첨단 부품을 중국이 수입을 못하면 중국 경제도 안 돌아간다. 여러분, 작년에 중국 인권 문제를 제기한 호주를 경제 제재했다가 철강석 가격과 석탄 가격 상승해서 낭패를 보고 결국 제재를 완화해 준 거 기억나실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한국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있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착각하고 있는 것이 한중 그런 정책을 중국에게 입장 표명을 한 건 더 잘못됐다는 거죠. 스스로 중국에게 불정적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따라서 이거 폐기해야 되는데 아직도 사드 3부를 유지하겠다는 후보가 민주당에서는 나오고 있어요. 정말 잘못된 방향인 거죠. 대한민국의 안보는 대한민국이 스스로 지킨다. 그 기반 하에서 출발하고 한미동맹을 강화하면서 우리가 억제력을 확보해 나가야 되는데 중국 눈치 보면서 안보까지 양보하다 보면 한미동맹은 약화되고 결국 혼자 남고 외롭게 되고 북한의 핵위협에 흔들리는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이 점을 우리가 유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2016년에 중국이 비공식적으로 외교 회담이라든가 또는 학자들 간의 만남에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야, 미국이 주한미군이 사드를 운영하면 중국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으니까 차라리 한국이 사서 운용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요, 윤석열 후보는 한국이 자체 구매해서 운용하겠다는 거예요. 당시에 중국말로는 전혀 문제될 게 없어요. 그런데 그런 사실은 이야기하지 않고 마치 한중 관계가 파탄날 것처럼 이야기하는 그런 사람들은 또 사실관계를 알지 못하거나 의도적으로 왜곡하는 거라고 봅니다. 따라서 북한의 핵능력이 고도화될수록 우리는 사드 추가 배치를 해서 우리의 안보 역량을 강화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면서 사드 문제와 한중 관계의 기본 방향이 그렇게 갔으면 하는 제 개인적인 소망을 여러분들께 밝혀드립니다. 아무튼 한 20분 정도 짧게 여러분께 사드 문제와 그리고 한중 관계 이슈를 말씀드렸는데요. 동의해 주시는 분도 계실 테고 또 동의하지 않는 분도 계실 거라고 봐요. 어쩌다 보니 대한민국의 안보 스펙트럼도 좌우로 갈리게 됐고 그런 진영의 논리로서 안보 문제를 보다 보니까 정말 우리가 추구해야 될 가치라든가 이런 게 헷갈리는 상황이 된 것 같습니다. 그 자체가 너무 안타까운데 이렇게 앞신호 같은 모임에서 올바른 방향을 이야기하고 그런 목소리를 주변에 전달하다 보면 지금 당장 1, 2년 안에는 우리가 모든 국민들을 설득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러한 노력을 5년, 10년, 20년 해나간다면 우리의 다음 세대는 올바른 안보관을 가질 수 있다. 그런 기대감에서 이렇게 마지막 말씀을 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신 박사님 아주